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주 들어가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수업하면 더 재밌고 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2주차 치아 형태학을 진행하는 김호성 교수입니다. 오늘 배울 치아 형태학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총론 중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치아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시작하면서 꼭 그림을 한 번씩 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림을 좀 이렇게 항상 그리고 시작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치수는 치아의 외형과 아주 흡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외형이 씹어서 닳아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얘도 똑같이 닳아서 그 모양을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만약에 상아질이 드러났다면 상아 세관에서 시릴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점점점 퇴축되는 만큼 얘도 이렇게 흡수를 일어나서 치수도 줄어들고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치아 형태학에서 상아 세관까지 그리고 치조골까지 임상적 치관, 임상적 치근 그리고 해박적 치관, 해박적 치근에 대해서 모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재밌는 문제들을 읽으면서 깔깔거리고 웃었고 사실은 제가 못 푼 문제도 있어요. 그 요즘 말을 써가지고 전혀 못 푼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도 내일 수업하면서는 꼭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치아의 발생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그 치아가 형성이 되는지의 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강조직 발생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조직 발생학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는 부분이 구강조직 발생학입니다. 이 구강조직 발생학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는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식인데요. 개식이는 칩판에 저희 이게 하악골이라고 쳐볼게요. 하악턱.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래 옹얼옹얼 하고 있는 그 하악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입안에 아무것도 없죠. 잇몸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6개에서 7주가 되면 일부분이 딱딱하게 변하는 칩판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한 8주 정도, 한 2주 정도 흐르면 뇌상기로 그 칩판 밑으로 이렇게 싹이 하나 들어온 것처럼 생기게 되죠. 이 싹에서 9에서 10주, 한 1주 정도 지나면 요 밑에 부분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비니 정도의 모자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다가 11에서 12주 되면 이게 더 길게 올라와서 위로 종상기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주에서부터 11주 차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치아의 발생 단계, 발육 단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후에 성숙기를 거쳐서 완성이 된 윗부분이 완성이 되면 위로 올라오는데 이 이름을 맹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로 치아가 맹출하는 게 6개월이 되면 하악의 유치가 맹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6개월 되면 어머니들이 이유식을 먹였어요. 자, 이유식을 먹이는 시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식을 먹이는 시기가 6개월이 되면 먹입니다.
이유는 치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치아가 좀 늦게 나오면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6개월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6에서 8개월, 조금 더 늦게는 9개월까지도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아가 나온다. 왜냐면 여기 뼈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침을 흘리지 않으면 열이 나고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최근에 키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아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아의 기능은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국가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능이라서 그 알고 있는 첫 번째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간단한 용어로 저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 중에서도 전치부, 전치부라 하면 앞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니 부분은 절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라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면을 앞으로 먹을 때는 앞니로 끊습니다. 그걸 절단이라고 하죠. 근데 앞니로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금니로 구치부라고 말하는데요. 구치부로 들어가면 어금니로 잘게 부수죠. 그래서 얘를 찢거나 부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치부로 갈수록 간은 맷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맷돌처럼 쭉 갈아서 음식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입 안으로 싹 넘어가게 만들죠.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치아 중에서 앞니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니 하나가 없다면 발음할 때 새는 발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앞니가 빠지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해요. 혀로 앞니를 막아야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아는 발음의 기능도 한다. 그리고 앞니 하나 없으면 발음도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앞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어머님들 앞니가 없으면 꼭 비싼 도자기 치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더라도 앞니 같은 경우는 꼭 도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금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 심미적인 부분도 치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작, 그 다음에 예쁘게 하는 심미, 그 다음에 스 이런 발음이 안 되거든요. 앞니 없으면. 그래서 이런 발음의 기능을 하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는 좀 외우기가 어려워서 취주, 조직,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옆에서 보시는 치아를 한번 볼게요. 치아가 없어지면 여기가 치조 골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치아가 없으면 피가 싹 여기 올라오고요. 피가 샥 올라오고 살짝 잇몸이 덮입니다. 살짝 잇몸이 덮였다가 뼈가 막 생성을 하거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황을 겪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되면 꾸덕꾸덕 뼈가 생기는데요. 요런 잇몸들은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발과하고 나면 치아 주위 조직 전체가 형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주위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4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첫 번째는 심미, 발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거 저작, 그리고 치주 조직, 보호. 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유치의 경우 유치는 하나의 기능이 치주 조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치는 당연히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의 기능은 치아를 받아들이는 영구치를 받아들이는 계승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유치가 미리 빠지면 계승치 교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미리 빠지면 오히려 뼈가 차가지고 치아가 잘 교환이 늦게 오히려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좀 낙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치약 용어가 여러분들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주로
영어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답을 한글로 하더라도 듣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치의학 용어를 국가시험에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3주차, 4주차가 되면 제가 용어에 대한 걸 카드 시험을 좀 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진짜 뭐 시험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했으면 해서 암기 카드를 드리고 암기 카드로 누가 빨리 외우고 그 빨리 외운 거에 시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비교 첫 번째 장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자 치조 돌기 아까 보셨죠? 이거 치조 돌기 그 다음에 유치 무슨 뜻인지 아시고 영구치 아시고 상하골 하하골 치조 돌기 또 있네요. 근데 네 쓸데없이 또 있는 건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단단한 조직 경조직 그 다음에 범낭질 상하질 백악질 연조직 치수 치관 치근 백악 범낭 경계 여기에 지금 우리발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몇 년 전에 해부학과 치아 형태학의 그 이름을 다 우리말 용어로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려워서 우리말 용어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말 용어를 배웠는데 기존 원장님들이 다 이 한자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원장님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국가시험이 돌아와서 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조 돌기가 이틀 돌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한자 용어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조 돌기 하면 알베올레 프레셔스 R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가지고 발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하골이면 막실라, 하하골이면 맨디블, 또 경조직하면 하드티슈, 범낭질, 에나멜, 상하질은 덴틴, 백악질, 스멘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치경선, 치수강,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 절단, 교환면, 변연치은. 변연치은은 뭐냐면요. 우리 잇몸에 고춧가루 끼는 부분을 알려드렸잖아요. 거기는 잇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변연치은, 그리고 딱딱한 부분을 부착치은, 그리고 치간치은은 치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삐쪽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치하고 치아 사이에 이 부분은 사실은 변연치은 중에서도 좀 가장 삐쪽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치간치은. 그 다음에 원시구강 이거는 치아 형태학에서는 용어를 좀 제한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뒤에서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작, 절치, 견치, 대구치, 소구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알아두시고 중간에 거는 조직 발생학에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용어는 제가 정리를 해서 카드를 좀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의 형태 비교하는데 형태 비교에서 중요한 부분, 국가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아가 사람하고 동물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각 치아별로 기능들이 있고 사람 말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사람은 유치와 영구치로 그냥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치아의 교환을 보면 사람은 유치가 일생지성으로 나왔다가 유치를 교환하는 이생지성의 치아가 나오고 그리고 동물들은 또 다생지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생지성은 설치류에서 해당이 되고 일생 동안 치아가 교환이 없는 그리고 이생지성은 한 번 더 교환해서 두 번 치아가 나는 거고 다생지성은 빠지만 계속 나와요. 이런 경우를 다생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생지성 코끼리 설치류, 이생지성 사람 포유류, 그래서 다생지성은 어류와 파충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치아 위치에 부착한 분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치아가 모양이 같으면 동형지성,
모양이 다르면 이형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형치성이라는 건 사람처럼 이렇게 앞니와 견치와 소구치와 대구치 모양이 점점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이런 상황이 되고요. 치아의 성장에 따라서 성장 제한형이라는 거는 치관이 되게 짧으면서 치근이 길고 치근단 끝이, 그러니까 치근단이라는데 요 끝이거든요. 요 끝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닫혀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아가 하악의 제일 대구치의 치아가 뿌리 끝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다가 나이가 되면 치아가 맹출한 지 2, 3년이 지나면 여기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계속 성장형은 치근과 치관의 구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설치류의 토끼류와 코끼리의 경우가 좀 그렇고요. 성장 연장형은 치관이 굉장히 길고 치근관이 한동안 열려져 있어서 사람처럼 열려져 있어서 살면서 계속, 그런데 이 독특하게 소화 염소 같은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처음 수업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공책에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잘 기억하셨다가 요 부분이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첫 번째는 먼저 치아를 분리하기 위해서 상악치아, 하악치아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상악이고 여기가 하악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유치의 크기와 영구치의 크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치의 크기는 국가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는 유치, 한 세트는 영구치를 할 건데요. 영구치에도 똑같이 상악, 하악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중절치, 측절치, 견치, 소구치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얘는 유치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유치는 A번, B번, C번, D번, E번 이게 유중절치 앞니부터 하는 거예요. 얘를 중절치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U자를 붙이고요. 측절치 요 C번을 유치라고 해서 유견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치아 뾰족한 치아 있잖아요. 걔를 견치 이렇게 말하고요. 요 D번이 유구치인데 첫 번째 유구치, 그래서 제1 유구치. 자, 문제입니다. 요 2번은 뭘까요? 네, 제2 유구치가 되겠죠. 근데 자를 제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로 5mm, 10mm 이렇게 재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치관의 길이가 6mm래요. 이렇게. 근데 치근관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순설폭은 안 하고 요것만 먼저 할 거예요. 치아의 길이 중에서 치관의 길이가 6mm래요. 6mm. 그리고 치근의 길이가 10mm래요. 그럼 여기 좀 더 해야겠네요. 15, 20. 그런데 앞니가 이렇게 돼서 근원심 폭이 여기가 6.5mm 되게 하고 뿌리 길이가 10mm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치아는 5.6이래요. 그러면 5mm에서 아주 조금 올라간 요만큼. 그리고 치근의 길이가 오히려 크네요. 어머, 신기하다. 그런데 치아 사이즈는 더 작으니까 대신에 치근폭 보면 5.1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1mm가 되게, 여러분들 자를 가지고 실제 이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관, 여기가 치근이거든요. 그래서 상악과 하악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는 상악이고
이쪽이 하악이에요. 그러니까 유치 그릴 때 하악 그리면 여기 5mm, 여긴 6.5인데 여기 5mm니까 하악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 얘도 5점이니까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그려서 뿌리 길이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거든요. 방향은 다음에 할 거니까 보이는 쪽 방향에 이 방향으로 A, B, C, D, E 이렇게 5개 그리시고요. 마찬가지로 영구치는 이게 좀 중요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관의 길이를 할 건데 길이 여기서 10.5니까 그래서 5mm, 10mm 그러면 10mm 이렇게 10.5니까 그리고 치근관의 근원 심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5mm. 그리고 치근의 길이가 13mm. 그러면 13mm 이렇게. 여기 15니까 조금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림은 아주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크기를 좀 생각하시고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9mm. 그러면 이렇게 밑에 오겠네요. 여기는 13mm. 오. 자, 그리고 근원 심폭이 6.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자, 숙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사진 업로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유치의 상악, 하악, A, B, C, D, E 이렇게 쓰시고요.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옆에처럼. 자, 그리고 영구치도 자, 상악, 하악 해주시고 1, 2, 3, 4, 5, 6, 7, 8 1, 2, 3, 4 8 이렇게 해서 한쪽만 양측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 표를 보고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이 제 오늘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숙제고요. 요거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고 자, 여기 용어 보시면 저희가 그 일생지성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좀 필요한 게 국가시험에 나올 만한 거 사실은 일생지성, 이생지성, 다생지성 이런 거는 국가시험에는 잘 영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실 때는 악골, 구개골, 그 다음에 치관, 치근, 치근단, 치근관, 유치, 영구치, 상악, 하악 이런 것들은 영어로도 꼭 발음을 잘 해주셔야 원장님의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제가 단어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하고 이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3주차에 단어 카드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치아의 명명을 알아야 요 그림 그리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치아의 명명을 수업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